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 3년 차 된 새댁입니다. 결혼하기 전엔 답답한 시댁 얘기 들으며 어휴, 저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나 생각했었는데 결혼하니 저도 주변에 생각보다 저런 시댁이 참 많더라고요.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누구보다 사이다 탄산 팡팡 터지는 저의 신랑 덕에 전 시댁 스트레스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 저희 신랑 썰 한번 풀어볼게요. 1. 살림 간섭.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1분 거리에 있었는데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 건 아니고 조금 저렴한 월세 개념으로 살라고 마련해 주신 거였고요. 상견례 때 집 얘기를 하며 시댁 가까이라 살짝 염려하는 저희 부모님께 안심하라시며 가까이 산다고 자주 부르거나 할 일 없다고 저희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시댁 잘 만났나 보다 생각했어요. 하지만 흔한 이야기처럼 결혼 후 시부모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. 결혼 초반에 저는 3개월 정도 휴직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. 시어머니는 매일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하셨어요. 처음엔 심심하지 않아 오히려 좋았는데 갈 때마다 당신 아들 아침은 차려주냐, 반찬은 뭘 했냐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통에 노이로즈가 생길 것 같았어요.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건 기본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기에 얼버무리며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. 초반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신랑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어요. 내 집이 내 집 같지가 않아 맘 편히 쉬지도 못하던 어느 날 신랑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똑같이 말씀하셨고 신랑은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 필요가 뭐가 있노? 우리 살림인데 엄마가 왜 관리해준다 만다 그라 자꾸 오라 가라 하지 마요 좀. 평소엔 오라고 안 하더만 결혼하고 와 자꾸 오라고 하는지 원. 그러자 어머님은 아들 집 엄마가 좀 가보면 어떻다고 그러냐. 또 집에서 별다른 반찬 없이 먹느니 여기 와서 같이 먹으면 좋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. 내랑 연희가 사는 집이지. 아들 집은 무슨 원래 결혼시키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집 가장이고 그 집 남자가 되는 거지. 아들 찾도 않더만 왜 이제 와서 아들을 찾아요. 그리고 반찬이 한 개든 두 개든 우리끼리 먹는 게 오붓하고 더 좋으니 이제 별일 없음 부르지 마요. 신랑은 경상도 남자라 원래 좀 직설적인 편인데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직설적이었어요. 그 말을 듣고 난 어머님 표정이 살짝 상처받으신 표정이라 오히려 제가 부모님한테 너무 심한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어머니 도닥여 드리고 왔네요. 2. 삼촌은 삼촌일 뿐. 저희 신랑은 누나가 3명인데요. 첫째 신우는 시집을 안 갔고 둘째 신우는 갔다가 돌아왔고 셋째 신우는 해외 거주라 볼 일이 거의 없었답니다. 이혼 소식은 결혼하기 직전에 들었는데 사유까지는 모르겠지만 둘째 신우는 현재 시댁에 함께 살고 있고 나름 본인이 쿨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은근 시집살이를 시키는 타입이에요. 그런 신우가 어느 날 가족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뜬금포 발언을 하는 거예요. 우리 아영이 엄마가 못나서 아빠 없이 크는데 상처받을까 걱정했는데 삼촌이 있어서 다행이네. 네가 아빠같이 대해주고 그래야 안 되겠나. 한마디로 네가 아빠처럼 조카를 돌보라는 말이었어요. 실제로도 제가 시댁에 가면 조카를 저에게 떠맡기곤 했고 그나마 저는 애를 예뻐라 하는 편이라 그냥저냥 잘 놀아줬답니다. 제가 애들을 이쁘니까 놀아주는 건 안 힘들다 얘기하니 신랑은 그동안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아왔던 거였어요. 근데 신우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신랑 표정이 싹 변하더니 누나인데 왜 아빠처럼 대해주노? 삼촌은 삼촌일 뿐이지 아빠 노릇은 태어날 내 애한테 해줘야지 뭔 헛소리고. 그러자 둘째 신우가 닌 조카 정도 없다. 저희 신랑은 지지 않고 삼촌한테 아빠 해달라 소리하기 전에 닌 엄마한테 애 좀 그만 맡기고 엄마 노릇이나 잘해라. 엄마부터 잘해야지 뭔 아빠 타령이고. 둘째 신우는 듣고 짜증이 났는지 방 안으로 쏙 들어가며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모두에게 들릴 정도였답니다. 남편의 말이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둘째 신우는 게임에 빠져 매일 시부모님께 애를 맡겨두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 그걸 보다 짜증이 난 신랑이 벼르고 벼르다 한마디 한 거였어요. 그 후로 조카 봐달라던지 조카를 예뻐해달라던지 그런 요구는 일제하지 않았고 조카도 나이가 들수록 오냐오냐 해줘서 그런지 너무 버릇없어져서 신랑이 더욱 싫어하게 되었답니다. 나중엔 조카 일로 누나와 크게 싸우고 현재는 큰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. 3. 아내 사랑은 남편 목. 저희 시댁은 완전 옛날 가부장적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. 이런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저희 신랑 같은 사람이 나온 게 정말 신통방통할 정도랍니다. 시아버지는 물, 밥, 과일 그런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시키시고 신기하게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시어머니가 다 하시더군요. 저는 그 모습이 더 신기했답니다. 간만에 어버이날이라 다 같이 모인 날이었어요. 오랜만에 고기도 굽고 술도 한잔하고 모처럼 화기애애했는데요. 저희 신랑이 까탈스러운 면도 있지만 참 스윗한 남자라
집에서도 밖에서도 제 거 먼저 꼭꼭 챙겨주고 맛있는 반찬 있으면 제 밥 위에 올려주고 그런답니다. 그리고 제가 잘 먹고 있으면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날도 시부모님 있는데 신랑은 똑같이 행동했고 저는 좀 민망스러워서 귓속말로 안 챙겨줘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. 그런 저희 모습을 시아버지가 빤히 쳐다보시더니 뭐가 그리 좋냐 하며 툭 말씀을 던지셨어요. 그러자 저희 신랑은 내 색시가 좋죠. 부러우면 아빠도 엄마랑 이래 하면 되지. 라며 저를 보고 환하게 웃길래 저도 민망했지만 환하게 웃어줬답니다. 그걸 보시며 시어머니도 한 말씀 거드셨어요. 그래도 어른 앞에서는 조금 자제해야지 남사스럽게. 그러자 저희 신랑은 요새는 이래 표현해줘야 멋진 남자인데 엄마 아빠는 그걸 모르네. 아내 사랑은 남편 몫인데 아빠도 엄마한테 좀 잘해주고 그래요.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는데 엄마 요새 영 힘들어 보이네. 시부모님은 니들 잘났다며 한숨을 쉬셨어요. 결국 시부모님은 모두 포기하고 저도 반포기 상태로 열심히 아기새가 어미새 모이 받아 먹듯 받아 먹었답니다. 그 후로 저희가 어지간한 애정행각을 해도 그러려니 보기만 하세요. 분위기가 제가 아니라 신랑이 주도적이고 저는 민망해하는 걸 보고 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4. 첫 명절의 추억. 결혼 후 첫 명절이 추석이었는데요.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명절을 챙기지 않게 되었지만 그때 첫 명절이라 한복도 준비해두고 긴장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했답니다. 그 전날 둘째 신우가 아침에 넌 신랑보다 먼저 와서 일을 도우라는 소리를 했지만 신랑이 헛소리하지 말라며 끊어준 덕에 편하게 신랑이랑 같이 갈 수 있었어요. 첫 명절이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 열심히 옆에서 잣일을 거들어드리고 신랑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집안일을 했어요. 오히려 신랑이 그 집에서 오래 자란 만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. 그걸 보면 시어머니는 흔한 레파토리로 넌 참 시집 잘 왔다는 소리를 연신하셨지만 신랑은 얘 아니면 엄마가 이래 만들어 놓은데 성질머리 데리고 갈 사람 없다. 내가 장가 잘 간 거지. 라고 시어머니 말씀을 받아쳤어요. 시어머니 표정은 살짝 어두웠지만 저는 그 와중에 주책맞게 신랑에게 살짝 감동받았답니다. 저희 시댁은 제사를 여러 군데 나눠서 지냈는데요. 처음에는 시댁, 다음에는 큰댁, 그 다음엔 또 다른 친척 어른 집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지내더라고요. 저는 처음 경험한 방식이라 무척 피곤했습니다. 그렇게 몇 군데 돌다 보니 아직 성묘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. 우리 친정은 제사 지내고 성묘 다녀오자마자 12시쯤 끝나는 분위기인데 저는 당연히 시댁도 그럴 줄 알았어요. 하지만 뭐 가풍이라는 게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자 했는데 어느새 4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. 제가 괜찮다고 해서 잠자코 있던 신랑이 뭔가 빵 터졌는지 시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. 우리 이제 갈게요. 그러자 시아버지는 벌써 간다고? 성묘 갔다 가야지. 그러자 우리 신랑은 갔다 저녁에 가라고. 연희는 기다리는 가족 없는 줄 알아요. 연희는 첫 명절이라고 끝까지 있을라는데 내가 속상해서 못 그러겠으니 이제 갈랍니다. 결혼 전엔 제사도 다 안 돌고 그냥 내보고 집에서 쉬라 하더만 왜 결혼하고 나니 이래 데리고 댕길라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. 이제부터 명절은 예전처럼 첫 제사만 지내고 빠질 거니까 그리 하세요. 라고 다다다 말하고 제 손목을 이끌고 바로 친정으로 내달려 버렸답니다. 우리 친정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던 부모님과 집안 첫 사위 한번 보겠다고 기다리던 친척들 보니 괜시리 눈물이 나더라고요. 늦어 죄송하다며 사들고 간 술과 함께 부모님과 친척분들과 화기애애한 술자리로 우여곡절 많았던 첫 명절을 마무리했답니다. 이 밖에도 썰풀만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결혼 전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시댁이었지만 신랑 덕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있답니다. 모든 건 신랑이 앞서서 말해주고 오히려 시부모님 걱정이나 염려하는 제가 효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. 진심으로 까칠한 아들이라 시부모님이 걱정되긴 하지만 나에게만 자상한 남자 덕에 저는 착한 마음만 표현하고 살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억울하고 통쾌하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. 제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